가끔 우리 이 애터미 이 강사들이 강의를 하면서 애터미는 밤팽이도 성공할 수 있다, 그 말 들어보셨죠? 근데 세계 어느 나라든지 심지어는 아프리카 미개 부족까지도 밤팽이는 성공 못합니다. 그럼 왜 밤팽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애터미에서 밤팽이가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느냐? 밤팽이가 밤팽이체로 있으면 절대 성공 못해요. 밤팽이가 애터미 시스템을 통해서 온팽이, 다시 말하면 스마트하게 되어가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밤팽이였지만은 애터미의 시스템을 통해서 온팽이가 되어가니까, 스마트하게 되어가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달부터 천재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거든요. 모든 인간은 천재가 될 수 있다예요. 그러면 저 영감탱이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천재는 태어나는 것이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1990년대까지도 천재는 태어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천재는 만들어진다는 게 확인되고 있단 말이에요. 태어나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IQ가 높게 태어나도 그것을 피땀 흘려서 개발하지 않으면 밤팽이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모든 인간의 IQ는 증가한다는 것이 증명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만 열심히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인 사람만 IQ가 늘게 돼 있어요. 게을러 빠진 놈은 영원히 밤팽이로 남아있다, 그런 말이에요. 애터미는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지고잉 해가지고는 절대로 성공 못해요. 뭘 하든지 이 세상에 설렁설렁 대충 해가지고요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터미 마찬가지예요. 저 로얄석에 앉아있는 분들 대충 성공한 것 같지만 고생 무지 했습니다.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거 하기 힘들어요. 10사람 얘기하면 9놈은 거절하거든. 너나 해라, 너나 그러거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맞아, 나나 할게, 그러면 돼요. 나중에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야 이년아, 왜 진작 이야기 안 했어? 또 그러거든. 또 이야기 할 때는 너나 하라고 해놓고. 그래서 결국 천재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천재는 노력입니다. 이 내용이 하도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 한 시간도 얘기 못해요. 오늘은 서론만 얘기하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몇 시간이 더 될지는 몰라요. 내용 자체가, 학자들의 연구 내용 자체가 하도 방대하니까 지금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선 PPT에 나와 있는 대로 도대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성공했다는 위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보면 돼요. 위인들의 말은요 괜히 해본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라도 위인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자기가 성공할 수 있어요. 자, 우선 징기스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기스칸 아시죠? 뭐라고 그랬어요? 집안이 나쁘다고 타다지 말라. 타단 분 지금까지 많으셨죠? 지금부터 타다지 마세요.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징기스칸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왕이었는데 피살당했어. 암살당했어. 그러면 권력투쟁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징기스칸 반대파에서 징기스칸 가족을 모두 추방해버립니다. 자,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면서 연명했다. 그 다음에 배운 게 없다고 탓하지만 난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우리 학교를 다닐 시간이 어딨어, 맨날 쫓겨다니는데. 그래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배움을 배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에요, 징기스칸은. 그런데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현명해지는 법을 알았다. 그 다음에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하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계속 징기스칸을 암살하기 위해서 반대 세력에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계속 탈출을 합니다.
사경을 헤매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다. 그래서 현자들은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용감한 사람이에요. 자신 이기기 그게 쉽지 않아요?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던 인물입니다. 저쪽 동해에서부터 유럽까지 아직까지 지구상에 그런 제국을 건설한 나라가 없어요. 땅의 넓이가 2,400만 평방킬로미터. 그런데 징기스칸이 건드린 몽고족은 300만원 가지고 5천만 매덕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리더십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죠. 징기스칸은 좋지 않은 조건만 다 가졌어. 그렇죠? 예, 다음 마시다 고노스케. 마시다 고노스케는 지금도 일본의 과거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꼽는 인물이에요. 근데 마쓰시다 고노스케를 보면 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3가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 첫째는 가난한 것, 둘째는 몸이 허약한 것, 셋째는 못 배운 것. 이게 재앙이지 어떻게 은혜입니까? 이걸 애티튜드라고 합니다. 똑같은 실체적 진실, 현상을 보는데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거예요.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집이 몹시 가난해 어릴 적부터 구두 닦기, 신문 팔이, 점은 다 했어. 그래서 나는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둘째, 나는 몸이 약해.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게을리하지 않아서 이때 이야기를 한 것이 거의 70이 넘을 때예요. 늙은 지금도 건강하고, 그리고 나는 몸이 약했기 때문에 혼자 일하려 하지 않고 더불어 같이 일하려고 힘썼다. 그런 말이 있어. 몸이 약하니까 혼자 못하잖아요. 세 번째, 나는 배운 게 없어. 이 초등학교 4학년 중퇴예요. 배운 게 없으니까 모든 사람, 자기 사원들도 자기보다 낫다고 존경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원들이 회장을 존경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뭐냐고 말하는 거예요. 맨손으로 마시다 전기, 지금 파나소닉 그 밑에 나셔널 그런 게 있죠. 창업해서 그 예약 거느린 기업이 580개 정도 됩니다. 이런 인물이 됐어. 아무것도 없는데. 자, 노력이 곧 뭐라고요? 천재다. 노력하라. 끈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재능도 그걸 대신하지 못한다. 노력보다 뛰어난 천재는 없다. 이거 요즘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이게 맞다는 게 증명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성공 비결. 실패한 데서 그치고 마니까 실패가 되는 것이다. 성공하는 데까지 계속하면 성공하는 것이다. 이거 뭐 당연한 말을 이렇게 해놨어. 근데 자신이 이렇게 했거든. 자신이 이렇게 했어요. 자신이 이렇게 했어. 근데 이게 요즘 과학자들의 연구에서 이게 맞다고 증명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 자, 이제 자본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 오늘 들은 거 잊어버리셔도 자본이라는 말은 잊지 마시고 가세요. 내가 못 사는 건 내가 자본이 없기 때문이다. 내 소득이 낮은 건 내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높은 소득을 얻으려면 반드시 생산성이 높아야 되고, 그러려면 자본을 가져야 돼. 자, 그런데 자본은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이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자본이고 만져서 알 수 있는 자본. 공장, 기계, 상가, 건물, 눈에 보이고 만져 알 수 있어요. 이걸 텐저블, 유형 자본이라 그래. 근데 자본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이 있어요. 특허권, 저작권 이런 것들이 눈에, 또는 이 광산 채굴권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자본이 인적 자본이에요. 아무리 부모로부터 상가를 물려받고 회사를 물려받아도요, 인적 자본, 내 몸, 내 머리, 가슴, 몸에 들어있는 이 자본이 부족하면 이대를 못 가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애터미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진 자본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자본이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기 나부터 항상 시작합니다. 예,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바이너리로 나가죠. 두 줄로 나갑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나가. 요걸 사회학자들은 사회자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자본, 소셜 캐피탈이죠. 다시 말하면 애터미 사업자들의 소득은요, 요 캐피탈, 요 자본의 사이즈와 퀄리티, 질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는데 그물의 사이즈가 일정 사이즈 이상 돼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물의 사이즈가 아무리 커도 그 그물이 찢어져 버리면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의 사이즈와 이 퀄리티, 질에 따라서 사장님들의 소득이 결정된다고요. 질은 뭐냐 하면은, 요 네트워크의 질은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 트러스트. 신뢰. 사회학자, 일본의 프랜시스 후쿠야마, 일본계 미국인이죠. 하버드 대학 교수. 신뢰 자체가 사회자본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뢰 자체가. 인간의 신뢰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신뢰. 스폰서와 파트너 간의 신뢰. 스폰서는 파트너를 믿고 파트너는 스폰서를 믿지 않으면 이 사이즈가 커지질 않아요. 맨날 싸우거든.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런 사람의 뇌에, 다시 말하면 IQ는 발전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모든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때 한 단계 IQ가 느는 걸로 돼 있어요. 자,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사이즈를 어떻게 크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핵심이에요. 그렇죠? 이 사이즈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그렇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강제로 가가지고 야, 너 내 파트너해. 그렇게 안 된다고. 안 되잖아요. 결국 설득밖에 없어요. 설득이란 말이에요. 설득. 그러니까 이 설득 산업입니다. 설득 산업. 자, 오늘날 사업은 설득 산업입니다. 모든 산업은 설득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설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도 설득 산업입니다. 어떻게 파트너를 설득해서 이 고객을 설득해서 내 파트너로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게을러 빠진 이 파트너를 어떻게 설득해서 열심히 일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게 관건이에요. 설득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설득할 거냐 하는 문제. 다음, 이미 23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삭, 레토릭이라고 하는 책에서 설득은 이런 것이라고 적어놨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예,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건 이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게 10%밖에 안 되니까 이 종이 안 내. 천만의 말씀이야. 물은 100도에서 끓지만 나머지 1도가 가장 중요해. 99도까지는 안 끓어요. 일기압에서 그 1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가 중요해. 이게 모든 게 바탕이에요. 두 번째가 감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특히 인간은 감성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게 30%야. 30%.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를 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현자들이, 세일즈의 아주 거장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네가 말하지 말고 들어라야. 들어라. 그러면 이 사람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남편 욕했다가 자식 욕했다가 시아버지 욕했다가 하다가 욕 다 하다가 뭐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만났죠? 그때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지가 계속 이야기하니까 미안하거든. 작은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든, 이게 태도, 애티튜드예요. 애티튜드.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제 이 세 항목이 하도 그 방대한 연구가 있기 때문에 로고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로고스 10%가 중요하지 않냐?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건 자기가 영원히 파트너 쫄병으로 살려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리더가 되겠다고 하면은 로고스를 갖춰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로고스는 지능과 관계됩니다. 지능 검사를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100년 됐습니다. 프랑스에 시작됐어요. 그런데 지능이 나오면서 지능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바로 유전자 결정론이 나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지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유전자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멍청하게 태어난 놈은 평생 멍청하게 살고
똑똑하게 태어난 놈은 평생 똑똑하게 산다. 그래서 인간의 일생은 유전자가 결정한다. 이게 유전자 결정론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실험 결과 이건 틀렸다는 게 밝혀지기 시작했다. 자, 왜 그러냐? 폴린이라고 하는 뉴질랜드 정치학자인데요, 미국의 IQ를 시대별로 검사해 보니까 이렇게 계속 올라가. IQ가 지난 100년 동안에 미국 국민의 평균 IQ가 30이 올라갔어. 그러면 IQ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게 맞지를 않아. 유전자에 의해서 그냥 고정되어 있으면요,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30년 전에 미국 국민은 거의 100치에 가까워. IQ 70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그 시대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대 사람 미국인은 거의 천재야다. 그렇잖아요. 130 넘으니까. 그러니까 이 원인을 가지고 학자들이 계속 설명을 합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이 영상 매체의 발전이에요. 영상 매체 계속 자극을 받고 계속 지식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상적인 지식을 계속 받아들여. 사이버 이 세계가 생기면서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자, 이게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지능 이론입니다. CHC 지능 이론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는 요게 이제 IQ예요. IQ 130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IQ를 뜯어보니까 이 아래 제2단계 8개의 IQ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또 있어. 근데 그 3단계에 또 있어. IQ가. 이건 70까지 이상이에요. 오늘날 IQ 테스트는 요거 가지고 합니다. 요 중에서는 3개 뽑고 2개 뽑고. 그래 따라서 어떤 사람은 수리 지능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어떤 사람은 음악 지능이 발달돼 있고, 어떤 사람은 공간 지능이 발달돼서 미술도 잘하고 건축도 잘하고 조학도 잘하고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은 운동 지능이 발달해 있는 사람. 요게 합해 가지고 하나의 이게 지가 되기 때문에 요것만 봐 가지고는 이놈이 멍청인지 그림을 잘 그리는지 음악을 잘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대표적인 게 2가지예요. GF, GC라고. GF는 유동지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동지능. 유동지능. 그래, 플루이드니까. 이것은 유전적 요소가 큽니다. 지능이 높다는 게 나쁘다, 그런 말 아니에요. 지능이 높다는 것은요, 마케팅 플랜을 설명하면 금방 이해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능이, 유동지능이 낮으면 6개월 만에 이해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 못한다가 아닙니다.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근데 문제는 요것만 있으면 되는데 GC라는 게 있어요. 결정지능, 크리스탈라이즈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건데, 요건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요거예요. 자, 요게 유동지능이에요. 요건 어때요? 25살에 최고가 돼. 25살에 최고가 된다고. 그리고 그 이상 되면 떨어져. 26살 먹은 사람은 내 지능은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지금 이제. 근데 결정지능은 크리스탈라이즈 된 것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입니다. 나이고 이게 IQ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IQ, 이건 25세에 최고가 돼, IQ가. 그러면 만약에 이 IQ만 있다면요, IQ가 이 하나라면 25살짜리가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다 해야 돼. 이놈이 머리가 제일 좋거든. 교수도 하고 의사도 하고 다 해야 돼. 머리가 제일 좋으니까. 그렇지가 않아. 요건요, 순발력이에요. 순발력. 젊은 사람이 결정은 빨리 한다는 거예요. 빨리 하죠. 예를 들면 등산하다가 예상치 않게 요 시냇물을 만났어. 이걸 어떻게 건너갈 것이냐. 이건 젊은이들이 빨리 결정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건너갈 것이냐, 여기를. 근데 빨리 결정하는데 에러가 많아. 자꾸 틀려. 왜? 인생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 근데 이 결정지능은 이렇게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합해주면 지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결정지능이 이렇게 높아지는데 나이 들면 다 높아지느냐? never.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할 때만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때만 높아진다. 얼마나 공평해요. 그러니까 맨날 자빠져 노는 놈은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올라가. 다시 말하면 과거 타령, 내가 그래도 서울대 나왔어, 내가 그래도 고대 나왔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새로운 지식을 안 받아들이면 이게 이렇게 돼. 그럼 이거다가 합해지면 어때요? 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멍청해진다. 그런 말 이렇게. 내가 지금 멍청해졌다고 생각하신 분은 내가 교만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가장 유명한 지능이론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경험, 그것도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우리 뇌신경망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생긴다는 게 밝혀졌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까지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25살이 넘으면요 하루에 뇌세포가 10만 개씩 죽어갑니다. 어제도 10만 개 돌아가셨어 지금 뇌세포는 지금. 그래서 70세가 되면은 뇌의 무게가 20대 젊은이보다 무게가 20%가 적어. 그래서 뇌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멍청해진다고 생각했어요. 멍청해진다. 그래서 과연 그런가를 실험한 겁니다. 과연 그런가? 그러면 뇌가 멍청해진다는 건 뭐냐 하면은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이 적다 그런 말이에요. 에너지를 적겠어. 그러면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뭡니까? 포도당이야. 포도당 사용량이 줄어든다. 그래 실험을 해봤더니 70세 건강한 노인과 20세 건강한 노인이 똑같아요. 뇌 활동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뇌의 무게가 20%가 줄고 뇌세포가 하루에 10만 개씩 죽어가는데 어떻게 70대 노인의 정신연령과 20대 청년의 정신연령이 같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 설명이 두 가지입니다. 중복성 원리와 가소성 원리. 다시 말하면 조물주는 우리 뇌에 사실은 80만큼의 뇌세포가 필요한데 스페어로 20개를 더 줘서 100만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0개가 없어져도 생각하고 연구하고 사고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럼 어때요? 100개가 하던 일을 80개가 하니까 쓰는 에너지는 똑같다. 이게 실험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게 중복성이고, 뇌 가소성은 뭐냐 하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을 계속 받아들이고 새로운 경험을 계속해 나가면 뇌 신경회로망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또 생겨. 그래서 신경회로망이 또 생기기 때문에 쓰는 에너지는 같다. 그런데 그러니까 스폰서한테 맨날 밥이나 사달라고 그러고 물건이나 빼달라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발전은 점점 멍청이가 돼가는 거야. 아무것도 못해 나중에는. 유전자는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발전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망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때요? 새로운 지식, 새로운 미팅을 하면서 이게 시냅스가 새로 생기면은 뇌 신경망이 새로 생기면 점점 현명해지는 거예요. 현명해진다고요. 나이 어린 스폰서한테 계속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현명하게 된다고. 그래서 현명하게 되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이제 과연 그러는가를 계속 뇌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합니다. 과연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 아니 신경 회로막이 생겨? 해보니까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새로운 신경 회로막이 생기니까 뇌세포가 죽어도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같다 이 말이에요. 같다. 노력하면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천재다. 에디슨 이야기한 것처럼 또는 마시다 고노스키가 이야기한 것처럼 노력보다 뛰어난 천재는 없다. 이 얘기예요.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